여름철 실내 온도에 네.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. 한여름, 한겨울철의 실내 적정 온도 조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온도 조절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자칫 너무 춥거나 더울 때 감기 걸리기도 또 쉽잖아요. 아이들은 체온 조절이 쉽지 않아서 그렇죠, 소장님? 네, 어린 아기들은 일단 피하 지방이 얇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어렵고 또 혈관이 피부 표면에 있어서 열 손실도 쉽게 일어나죠.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금방 체온이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. 근데 반면에 땀샘이 또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땀샘 밀도는 높고 피부 표면적 땀이 발생하는 양이 2배 이상이라서 땀띠도 잘 생긴단 말이죠. 대부분 춥지 않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땀띠 안 생기도록 하는 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보통 실내 적정 온도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? 자료를 찾아보면 여름철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4도를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. 실제로 그 온도면 굉장히 서늘하고 추운 온도거든요. 잘 그리고 되지도 않고요. 네, 에어컨 맞아요. 틀어도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도를 조절을 할 때 보통 이제 엄마가 쾌적한 뭐 적정 온도 요런 거를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쾌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쾌적한가 네네. 뭐 이런 정도. 네.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도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그때도 굉장히 춥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최대 뭐 2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만 좀 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. 네. 그럼 소장님 보통 이제 엄마가 느꼈을 때 온도를 어떻게 캐치를 할까 좋은 방법 있을까요? 네, 우리 실생활에서는 온도를 보고 그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죠. 네. 일반적으로 권하기는 엄마가 반팔을 입고 생활하는데 아주 쾌적하다. 그러면 아이는 얇은 긴팔 정도를 입히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여름철 22도, 24도 에어컨 세팅한다고 해서 그만큼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기도 그럼요. 하거든요. 또 어른들이 느끼기 또 너무 서늘하기도 한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한여름 실내 온도는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26도에서 27도 네. 이렇게 조절되는 경우가 네. 대부분이잖아요. 만약에 온도를 낮추기가 어렵다면 음. 습도가 높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습도가 많으면 또 땀이 많이 나니까 아이들은 땀띠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애들은 이제 더워도 많이 움직이니까 땀도 좀 자주 닦아주고 옷도 좀 자주 갈아입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열대야가 사실 문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생체 리듬상으로 보면 밤이 되면 체온이 좀 떨어져야 잠들기가 쉽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좀 몸을 시원하게 해서 재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자기 전에 살짝 에어컨을 조금 더 낮춰서 틀어놓고 잠들고 나면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괜찮겠네요. 네.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? 네,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랑 습도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15도 이하면 70%, 그리고 18도에서 23도를 유지한다면 50에서 60%, 그다음에 24도 이상이 됐을 때는 40%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철 적정 온도가 22도에서 24도라면 40에서 60% 정도를 유지하면 가장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얼마 전 신체 온도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. 네. 초저녁에는 온도가 계속 높다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서 새벽 5시 정도에 가장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요.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.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선의 이동을 보았을 때 보통 밤 12시부터 체온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다가 새벽 3, 4시가 되기 시작하면 낮 시간보다 기초 체온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이 시간대에 실내 온도가 많이 낮다면 아기들은 서늘해서 감기도 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. 저 그래프를 보면 열대야 때 잠을 설치는 것이 그냥 더워서라기보다는 네. 체온이 원래 생체 리듬과 맞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체온도 일주기 리듬이 있어서 네. 중심 체온이 최저점에 도달하는 시각은 새벽 5시라고 하고요. 이 시간으로부터 한 대여섯 시간 전, 그러니까 밤 11시 무렵부터 체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. 그런데 열대야로 중심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수면에 지장을 받겠죠. 네. 또 새벽 5시가 넘으면 다시 중심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후 5시경에 가장 높아요.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체온이 떨어지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죠.
그러니까 결국 멜라토닌이 상승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들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수면은 보면 볼수록 과학적이고 어렵네요. 그럼요. 이 멜라토닌 상승하는 시점과 체온이 적절하게 떨어지는 시점을 잘 조정해서 타이밍에 맞춰 재워야 한다는 뜻이네요. 에어컨을 안 틀기는 사실 요즘같이 더운 날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에어컨을 트는 건 좋은데 아기에게 직접 가는 바람은 감기를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이 아기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해야겠고 중간중간 꼭 환기를 하는 것도 우리 알잠 멤버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. 좋아요, 구독. 알잠